됐다. 센터 많이? 네. 선생님 얼굴 보여줘야지. 네, 됐어요. 됐어요? 움직이는데? 아니요. 아, 뭐라? 아니야, 괜찮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요? 자, 봐봐요. 색칠하기 문제. 이미 경험을 하신 분들은 색칠하기 문제에서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잘 봐요. 잘 봐요. 얘도 원리를 이해를 해야 된다. 원리를. 문제를 왜 이렇게 풀 수밖에 없는지를 온전하게 이해해야 돼. 자, 동심의 세계로 들어가 봅시다. 색칠 노을의 시간. 자, 여기다가 다섯 가지의 색을 이용해서 색을 좀 칠할게요. 오케이. 네. 각 영역의 이름을 좀 붙이겠습니다. A, B, C, D, E. 알파벳은 5개 나오면 되지. 자, 경험이 있을 테니까요. 하나씩 칠해볼게요. 규칙은 똑같습니다. 같은 색을 여러 번 칠해도 괜찮지만 이웃하는 부분은 다른 색을 칠해야 돼요. 어디서부터 칠하죠? A. 오, 너무 이건 직관적인 것 같아. A부터 칠해볼까요? A에도 몇 가지 색깔 칠할 수 있습니까? 그 다음 어디 칠할까요? B. 몇 가지 칠할까요? 네. C는요? D는요? 몇 개? 세 개예요. 왜냐하면 C에서 이미 칠해진 부분이 두인데 이 색깔과 이 색깔을 피하면 되니까. 됐나요? 마지막 D는 몇 가지 칠할 수 있죠? 3개. 아, E는? 확실한가요? 확실히 세 개 칠할 수 있나요? 네. 네. 이거 이렇게 풀어요. 그쵸? 네. 이 문제를 바꿔, 이 문제를 가볼까요? 여기에 A, B, C, D의 영역이 있고요. 여기에다가 뭐 4색도 괜찮고 5색으로 해볼게요. 5가지의 색으로 칠하겠습니다. 어디부터 칠할까요? A. 네, A부터 칠할까요? 몇 가지 칠할 수 있죠? 5개. B에는요? 4개. C는요? 네. 확실한가요? 네. D는요? 3개. 확실한가요? 아니요가 나왔네요. 오케이. 왜 아닐까요? 여기가 세 가지가 아닐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일단. 누가 얘기했지? 그래요. 왜 세 가지를 못 칠할 수도 있죠? A랑 C가 같은. A랑 C랑 같은 색깔일 수 있을까요? 그렇죠. 빨, 노, 빨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몇 가지 색깔 칠 수 있죠? 네 가지 칠할 수 있어요. 이해돼요? 자, 이게 진짜 중요한 거 봐봐. 마지막에 칠할 수 있는 곳은 반드시 세 개라고 말 못합니다. 네 개를 칠할 수도 있어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렇게 돼요.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여기 다시 앞으로 들어가 볼게. 여기에 칠할 수 있는 거 5가지 확실합니까? 네. 여기에 칠할 수 있는 거 4가지 확실합니까? 네. 여기에 칠하는 거 3가지 확실합니까? 네. 여기도 3가지 확실합니까? 네. 아니에요. 네, 그럼 여기 몇 가지 칠할 수 있죠? 여기에 칠하는 아이는 누구랑 누구의 색을 피해야 되지? A하고 C의 색깔 피해야 돼. A, C의 색은 서로 같아야 달라요? 아니면 몰라요? 달라요. 무조건 다르죠? 그러니까 무조건 3개 맞네요. 여기 E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은 몇 가지예요? 3개. 3가지 확실한가요? 네. 네,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A하고 D의 색깔이 무조건 다르니까요. 붙어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다시 한번 오른쪽으로 돌아가서 색칠하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어쩔 때에는 그냥 막 쓰면 답이고 어쩔 때에는 막 쓰면 틀려요. 이해돼요? 그 둘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 완벽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돼. 어떻게 구별하냐면 칠해 나가다가 마지막에 칠하는 곳의 색깔의 가지수가 이렇게 확정적인지 확정적이지 않는지를 가지고 따져야 되는 거야. 이해되니?
확정적이면 그냥 가면 돼. 근데 이 경우에는 다시 말하지만 3색을 칠할 수도 있고 4색을 칠할 수도 있어. 맞지? 이런 경우는 분류해서 가야 돼. 3색을 칠할 때하고 4색을 칠할 때 분류해서 가야 돼. 그러면 이게 왜 갈라집니까? 세 가지, 네 가지가? A하고 C의 색깔이 같을 때도 있고 다를 때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에는 그걸 애시당초 제거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A하고 C의 색깔이 같을 때 A와 C의 색이 다를 때로 각각 구해서 더해주셔야 돼요. 이해되니?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제 정리해볼게. A, C가 같을 때 나머지 B, D도 칠할 거야. A, C가 다를 때 나머지 B, D도 칠할 거야. 자, A, C가 같을 때에는 A의 색깔 몇 가지 칠할 수 있습니까? 5개. C에는 A에 칠한 색깔을 칠해야 돼요. 맞죠? 됐나요? 그 다음에 C에도 칠했어요. 지금 이제 서로 같은 색입니다. B에 칠할 수 있는 거 몇 개죠? 4개입니다. 지금 5색이니까. D에 칠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되는 거죠. A하고 C의 색깔이 다르다고 생각할까? A하고 C의 색이 다르면 A에 칠할 수 있는 게 C에 칠할 수 있는 것은 네. A하고 C를 이미 칠했습니다. 둘은 달라요. B에 칠할 수 있는 것은 몇 개가 됐죠 이제? 그렇죠. D에 칠할 수 있는 것도 3개. A와 모든 케이스는 A와 C가 같거나 A와 C의 색이 다르다.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네요. 이해되나요? 색칠하기 문제에서는 여튼 어떻게 구별하냐? 일단은 경험이 쌓이면 어느 정도 느낌이 있습니다. 뭔가 뺑 돈다는 느낌이 있으면 구가 나눠야 되고요. 뺑 돈다는 느낌이 아니면 안 나눠도 되는 게 보통의 느낌인데, 그걸 좀 더 명확하게 이야기하자면 마지막에 칠할 때 진짜 중요해야 돼. 마지막에 칠할 때 꼭 물어봐. Are you sure? 알았어요. 분명하니? 반드시 질문해야 돼요. 정말 분명하게 그 색깔이 확정이 돼 있으면 안전하지만 시험 문제에서는 이런 거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거 안 나와요. 시험 문제는. 시험 문제는 항상 경우를 나눠야 되는 문제들 위주로 나오게 될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 몇 가지 문제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99번에 2번 문제 가볼게요. 5개의 영역으로 나눠진 도형이 있다. 여기에다가 빨로파 3가지 중에 한 가지만 칠하려고 한다. 인접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을 칠하려고 한다. 칠할 수 있는 방법의 순. 자, 한번 칠해볼까요? 맨 위에부터 칠하고 싶죠? 셋 중에 하나 칠할 수 있고요. 그 밑에는 둘 중에 하나, 여기는 둘 중에 하나, 여기는 둘 중에 하나, 여기는 2개가 같으면 둘 중에 하나, 2개가 다르면 한 가지. 됐어요? 오케이. 둘 또는 한 가지니까 그 이유가 뭐야? 여기하고 여기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이 같은지 다른지에 따라서 나눠져 있으니까. A, B라고 놓고 상황을 나눠서 보시면 돼요. A, B의 색이 같을 때 해볼게요. A에 칠할 수 있는 거, A부터 먼저 칠해버릴까? A에 칠할 수 있는 거 몇 개? 3개. B에 칠할 수 있는 건 이제 1개. 근데 같은 색이니까 여기 칠할 수 있는 거 2개. 여기도 2개. 여기도 2개. 그래서 3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로 구하면 돼요. 이해했나요? 자, 계속해서 A와 B의 색이 다를 때에는 A부터 칠할까? A에 칠할 수 있는 거 3개. B에 칠할 수 있는 거 2색이 다릅니다. 여기 칠할 수 있는 거 1개. 여기 칠할 수 있는 거 1개. 여기는 A만 피하면 되니까 2개. 2개를 더하시면 되기 때문에 3, 8은 24 플러스 12가 되니까 36까지 이렇게 처리하시면 돼요. 알겠어요?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야하 또 10분짜리. 자, 교란순열이야. 교란순열, 또 다른 이름으로는 완전순열이라고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자기가 자기 자리에
자기가 자기 자리에 배치가 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자기가 자기 자리에 배치되지 않는 거야. 한번 읽어볼까? 예시 들어보면 알 거야. N명? 아니, 너무 많아. 이런 거죠. A라는 사람이 세 명이 있어요. 이 세 명한테 전부 다 내가 노트를 걷었습니다. 이렇게. 노트를 싹 걷어갖고 왔어요. 야, 노트 내. 그리고 나서 얘들한테 직접 채점을 매게 시켰어요. 아주 랜덤하게 아무렇게나 줬습니다. 아무렇게나 줬는데 하필이면은 공교롭게도 그 누구도 자신의 노트를 가져가지 않는 경우의 수를 말해요. 이해돼요? 뭔 말인지? 자기가 자기 자리에 배정되지 않는 경우의 수를 우리는 그런 수녀를 교란수녀 또는 완전수녀라고 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수용도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결국에 궁극적으로는 암기를 하셔야 되고요. 봐봐. 오늘은 뒤에 연습 문제를 많이 못 풀어서 숙제를 내줬을 때도 아마 틀리는 게 좀 많을 거예요. 다음 시간에 그거 좀 같이 보게요. 교란순열. 자, 원소의 개수가 한 개짜리 교란순열은 몇 개일까요? A 앞에 A가 들어가면 안 돼요. 경우의 수가 없습니다. 한 개짜리입니다. 오케이? 원소의 개수가 두 개짜리인 것부터 생각해 볼까? 그러니까 A, B 안에 A, B를 배치해야 돼. A는 여기 못 오니까 뒤로 와야 되고 B, A로 올 수밖에 없겠죠. 경우의 수가 몇 개? 한 개니까 이렇게 쓸게요. 선생님 표현을. 만약에 원소가 3개면 A, B, C 3개면 A, B, C를 배치할 거야. A 밑에 A가 못 오니까 B가 올 수도 있고 눈이 올 수도 있겠죠. B가 왔으면 이 다음에 이제 AC 남았잖아요. AC는 안 되지. C 때문에. AC 안 돼 맞니? 그럼 뭘로 써야 돼 무조건? C. 그렇지. 이렇게 돼야겠네요. 됐나요? 그래서 없죠. C가 왔으면 A, B 남았어. A, B를 쓰던가 B를 써야 되는데 B 때문에 B가 안 돼요. 그러니까 A, B밖에 안 되지. 경우수 몇 가지밖에 없죠? 이야, 원소 3개일 때 2가지밖에 안 돼. 이렇게 수형도 직접 찾는 거야. 자, 4개일 때도 볼게요. 자, 4개일 때부터는 개수가 확 늘어납니다. 여러분, 확 늘어나요. 자, 여기서 위상이라는 이야기를 할 거야. 이거 읽어봐요. 위상. 그렇죠. 자, 뭔 이야기 할 거냐면 지금부터는 경우의 수가 확 늘어났는데 A 밑에는 누가 올 수 있니? B도 올 수 있고 C도 올 수 있고 D도 올 수 있지. 잘 생각해. A 밑에 B가 왔을 때의 경우의 수하고 C가 왔을 때의 경우의 수는 같을까 다를까? 같을까 다를까? 이게 위상이 같은지 다른지 판단하는 거야. A 밑에 B가 왔을 때랑 C가 왔을 때랑 같을까 다를까? 근데 같아요. D가 왔을 때도 당연히 같습니다. 누가 오든지 중요하지 않잖아. 자기가 알았다는 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B, C, D는 위상이 같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만 제대로 구해서 곱하기 3을 하자는 거야. 이해되니? 오케이. 그러면 B 다음에 누가 오니? A, C, D가 나왔으니까 A가 올 수도 있고 C가 올 수도 있고 D가 올 수도 있어. B, A 했으니까 CD 남았거든. CD CD가 안 되구만. DC밖에 안 돼 이거. BC 했으니까 이제 AD 남았거든요. 아 D가 안 되네. 그러니까 뭐 해야 돼? DA. DA는 괜찮니? 네. 그러네요. BD 했으니까 AC 남았어. H 되죠? 네. CA는 안 돼요. C 때문에 안 되네요. 그러니까 B한테서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나왔습니까? 3가지. 그러므로 B, C, D의 위상이 같으니까 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돼요? 9가지예요. 당연하게 이거는 3의 배수라는 것을 알 수 있겠니? 네.
한 개, 두 개 갑자기 팡 튀었지. 그 다음에 시험에 나오는 임계점의 개수 5개입니다. 시험에 나올 수 있는 한계가 5개야. 왜 그런지는 보면 알아. 이건 나 직접 하지 않을 거야. A 밑에 B가 올 수도 있고 C가 올 수도 있고 D가 올 수도 있고 E가 올 수도 있습니까? 네. 그러면 A5는 최소한 뭐의 배수라는 걸 알겠니? 4 4의 배수라는 걸 알겠지. 어느 정도 될 것 같니? 16 찍어. 얼마나 될까? 44입니다. 네. 갑자기 확 늘죠? 네, 갑자기 확 늡니다. 뒤에는 훨씬 많아져요, 이제 완전수의 개수가. 그만큼 원소가 많아질수록 완전히 섞일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됐나요? 잘 한번 생각해봐요. 대한민국 국민이 한 5천만 됩니까? 5천만의 사람들한테서 전부 다 머리카락 하나씩 뽑아가지고 그래서 아무렇게나 자기가 아무거나 뽑아가. 그래서 거기에서 자기 거를 안 가져가는 경우의 수 엄청 많지 않겠니? 그래서 완전수는요 숫자가 많아질수록 그 경우의 수가 허벌나게 늘어나.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임계점이야. 5개까지가. 그 이상은 못 내. 알겠니? 6개짜리 본 적도 없고 5개짜리도 거의 안 나와니?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몇 개겠니? 4개. 그렇지. 압도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숫자는 외우는 겁니다. 4개짜리 완전수녀는 9개다라고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얘는 암기하시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풀 수 있어야겠지. 너무 간단한 내용이니까. 근데 시험장에서는 시간을 줄이는 게 중요하고 여러분의 시험 범위는 많이 나오면 함수부터 경우의 수까지 적게 나오면 유리함수부터 경우의 수까지 않습니까? 그러면 생각해봐요. 경우의 수는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안 걸리는 문제들이 많거든요. 기본적으로. 그 함수하고 유리함수, 무리함수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들을 낼 가능성이 높네요. 어렵게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자, 됐어요 이거? 5개짜리도 외우세요. 44개입니다. 그 외의 상황은 직접 다 찾아보세요. 아시겠어요 이거? 뾰로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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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라라 수용도를 이용한 경우의 수. 4명의 학생이 A, B, C, D를 내놓고 사다리 통해 이거 좀 추억 돋네. 이 문제니? 미팅이야. 미팅 해봤니? 요즘에 없지? 요즘 뭐 DM이겠지? 자, 이게 여학생 4명하고 남학생 4명이 앉아있습니다. 4대4 미팅은 되게 대형 사이즈입니다. 이 여학생이 자기의 소지품 하나씩 내려놓습니다. 뭐 오피를 내려놓기도 하고 칼은 안 내려놓나요? 끝까지 내려놓습니다. 남학생들이 소지품 하나씩 고릅니다. 고르면 짝이 되는 거예요. 어때요? 불공평하죠? 선택권이 남자한테밖에 없어요. 이 상황이. 이건 아주 오래전에 이렇게 소지품 놓고 했을 때는 정말 오래전이에요. 선생님의 삼촌뻘이 보통 이렇게 했고요. 선생님 때는 그냥 제비뽑기를 했네요. 이게 선생님이 학교 다닐 때 8대8을 해봤거든요. 8대8. 근데 그때는 제정신이었어요. 좋다고 나갔죠. 8대8을 했죠. 8대8은 이제 문제가 뭐겠니? 화살표를 했을 때 100% 꼬인다고. 선택권을 주면 안 돼. 화살표는 100% 꼬입니다. 100% 꼬여요. 그래서 이때 그냥 제비뽑기를 했거든요. 제비뽑기를 했을 때 장점은 꼬임이 없다. 그치? 사다리 타기 같은 거 했으니까. 근데 문제가 뭐게? 마음이 꼬입니다. 근데 이게 특이한 게 뭐냐면 8대8을 했거든요. 남자들은 뭐 그때 친구들이 그런지 몰라서 남자들은 그냥 자기 짝들에게 충실했어. 그냥 자기 짝들 충실했어요. 어차피 됐으니까. 이게 됐으니까. 둘이 같이 영화 보고 같이 차 마시고 그냥 그렇게 했어. 근데 여자 쪽에서 꼬여버린 거야. 아니 나는 그 오빠가 좋은데 나는 그 오빠가 좋은데 하면서 꼬여버렸어. 그래서 다 파토나왔어. 안타깝게 일단 내가 이날 마음에 들었던 한 친구도 나를 마음에 들어서 했었는데 안타깝게도 내 친한 친구하고 짝이 돼가지고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 뭐 어쩔 수 없죠. 운명이 아닌 거지. 그렇게 해서 짝이 나가는 거예요. 지금 소개팅 같은 거 안 하지 않나?
그런 것도 없잖아, 그렇지? 아이고, 저희는 애기라 어? 애기라 불러요. 고2 때 하는 거야. 나 고등학교 때 한 거야,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는 좀 이르고, 고등학교 때는, 우리는 그때는 남녀공학이 없었으니까, 지금 말로 인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인싸들 중에 여사친이 있는 친구, 그때는 정말 드물었거든요. 여사친이 있는 친구 나왔으면 정말 드물었는데, 그냥 중학교 때부터 남녀공학이 아니니까, 그때 여자 사람 친구가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신기한 그런 상황이어서, 걔 있으면 이제 주선을 하죠. 그 여사친 친구들 중에서 몇 명, 남사친 친구들에서 몇 명 나와가지고 이제 짝짓기를 하지. 겁나 어색해요. 다 찐따고 자, 보죠. 선생님은 지금은 성격을 정말 많이 개조해가지고 바뀐 거거든요. 선생님 어렸을 때는 찐따도 그런 찐따가 없지. 완전히 숙맥이었어요. 그냥 초등학교 때는 같은 반에 여학생이 저기 20m 전방에서 걸어오면 보고 쑥쑥이 오는 거. 혹시나 마주칠까봐. 쑥쑥이 오실까봐. 고등학교 때 이렇게 미팅을 하지 않습니까? 음식을 못 먹습니다. 너무 긴장해가지고 너무 긴장하면 헛격질하잖아요. 토할까봐 못 먹었어. 음료수도 못 먹겠더라고. 음료수도. 너무 긴장을 많이 해가지고. 핵찜따죠. 야, 근데 그 떨림이라고 해야 되나? 그걸 극복하려고 야, 그래 내가 좀 덜 떨리는 사람하고 먼저 밥부터 먹고 이렇게 연습을 해야겠어서 사촌 누나를 꼬셔가지고 누나 나 밥 좀 사줘. 그래 사촌 누나도 일단 인사니까 저기서부터 시작하면 돼. 그래서 그렇게 이제 했는데 저절로 없어지더라고. 대학생 되니까. 대학생에는 진짜 논 여자들이 보니까 와 여자들이 이렇게 노는구나. 남자보다 더 거칠게 놀더라고요. 그때 이제 그런 게 없어졌지. 자 보자. 4명의 학생이 A, B, C를 내놓고 사다리 타기를 해서 나온 물건을 가져가는데 4명 모두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가져가는 경우 4명의 완전순열이에요. 몇 가지? 9가지. 4명의 완전순열 9가지. 알겠니? 네. 뿅. 자, 여기 4명의 학생이 자신의 수학 교과서를 한 곳씩 꺼내서 섞어놓고 왜 이러죠? 다시 한 곳씩 선택해서 가져간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교과서가 아닌 것을 선택하는 경우로서 몇 명? 4명이 전부 다 다른 교과서. 몇 가지? 9가지. A에서 A로의 함수가 있는데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 이거는 무슨 함수죠? 1대1 그렇죠. 함수. 근데 어차피 A에서 A니까 1대1 대응을 해도 무방하겠네. 그리고 얘는 뭐예요? fx가 x가 아니야. 무슨 말이냐? f1은 1이 아니고 f2는 2가 아니고 다시 말해서 f1부터 f2까지 야 빨리 주소 세웠을 때 여기는 1이 못 들어가고 여기는 3이 못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경우의 수를 말하는 거예요. 이해했나요? 4개짜리 완전수열이죠? 몇 가지? 9가지. 근데 모든 문제가 이렇지 않습니다. 뒤로 가봐야지. 여기 있네요. 자, 그 다음 거 수용도로 보세요. 깨지면 1, 2, 3, 4, 5를 나열하는데 순서대로 A1, A2, A3, A4, A5라고 합시다. A3가 뭐래요? 너는 3이래. 근데 나머지는 자기가 자기 자리에 들어가지 못한대. 그럼 이 친구는 A3가 3이면 그 자기 거 가져갔잖아요. 자기 걸 가져갔으니까 얘 없다고 생각하고 얘들끼리 완전수열 돌려도 상관없겠지. 이해되니? 4개짜리 완전수열이니까 이게 몇 개? 오후. 다시 K대 중대겠죠. 학생부 종합수시에 지원한 5명의 수험생이 A, B, C, D, E 자기소개서를 한 대 모아놓고 면접을 보고 있다. 이 인물로 하나씩 자기소개서를 가져갈 때 한 명만 자기소개서를 가져가는 경우가 있어. 이 사람만 학교를 다 떨어졌네 지금. 5명 중에서 몇 명만? 한 명만 자기 거를 가져가는 거야. 이해되니? 네. 그 한 명이 누가 될지 알아 몰라? 네. 모르니까 한 명을 먼저 결정해 줘야 되겠네. 만약에 그 한 명이 누구라면 2라면 2가 2를 가져가고 나머지 A, B, C, D는 얘를 갖다가 완전순열로 돌려야겠죠.
그러니까 2가 자기 걸 가져갔을 때 경우의 수가 몇 가지 나와요? 9가지. 근데 자기 걸 가져가는 사람이 A일 수도 있고 B일 수도 있고 C일 수도 있고 D일 수도 있잖아요. 이해돼요? 네. 곱하기 얼마? 5. 이해하시겠어요? 네, 좋습니다. 여기도 봐볼까요? 1, 2, 3, 4, 5를 나열해가지고 i번째 숫자를 ai라고 하자. 띠리디리 띠띠. 여기 a5는 첫 번째 숫자를 말하는 거고, 두 번째 숫자, 세 번째 숫자, 네 번째, 다섯 번째 숫자인데 0이 아니래. 얘가 0이 아니라는 말은 a1이 1이 아니고 a2가 2가 아니고 a3가 3이 아니고 아니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5개의 완전 수가 되니까 몇 가지? 44가지. 됐나요 이게? 네. 자, 그 다음 11번. 오른쪽과 같이 세 면이 막혀 있는 주차장에서 4대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다. 4대의 차량이 한 번에 한 대씩 빠져나오려고 할 때 빠져나오는 순서를 구하시오. 직진만 허용한다. 날아갈 수 없다는 뜻이겠죠. 자, 이거는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로 빠져나올 숫자 고르면 되고, 처음에는 무조건 누구 아니면 누가 나올 수밖에 없니? A가 나오거나 아니면 B가 나올 수밖에 없어. 여기서 멈춰. 생각해야 돼. A가 나왔을 때 D의 경우의 수하고 B가 나왔을 때 D의 경우의 수는 같아, 달라? 이걸 보고 뭐가 같다 간다고? 아래하 말고 뭐? 이상. 그렇지. 이걸 보고 이상이 같다고 하는 거니까 우리는 하나만 구해서 곱하기 1을 하는 거야. 네. 경우의 수는 그렇게 해서 가지수를 줄여야 돼. 자, A 다음에 누가 나올 수 있지 이제? B 나올 수 있어요? 네. 나올 수 있고 C 나올 수 있어요? 네. D는 안 되네. 네. A, B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누가 나올 수 있죠? C 나올 수 있고 D도 나올 수 있지. 그 다음에 A, C가 나왔어. 그 다음에 누가 나와야 돼 무조건? B. B가 나와야 되고 D가 나와야 돼요. 여기는 경우의 수 몇 가지? 3가지가 나오니까 B까지 해서 6가지가 되겠네. 오케이? 네. 좋아. 계속 해볼게요. 야, 이런 것들이 너희들 시험 문제야. 딱 이 정도 수준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 딱 이 정도 수준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딱 이 정도 수준.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5자리 자연수의 개수는 이라고 했네요. 각 자리 숫자는 1 또는 2이다. 같은 숫자가 연속해서 3번 나올 수 없다. 5자리 숫자입니다. 1 아니면 2가 나오는데 연속해서 3번은 안 돼요. 처음에 1을 똑같이 생각해. 처음에 1이 나올 수도 있고 2가 나올 수도 있니 맞니? 네. 이 둘은 위상이 같니 다르니? 같아요. 같으니까 하나만 구해서 곱하기 1 하자. 그러니까 정답은 5번. 왜 짝수니까. 맞지? 이거 문제 잘못된 거야. 일단은 1을 꺼냈을 때 그 다음에 1 나올 수도 있고 2 나올 수도 있고 맞니? 1, 1 나오면 이제 반드시 2가 나와야 되고 1, 2는 다시 1, 2 나올 수 있어. 다시 처음부터 천천히 봐봐. 천천히 연속해서 3번만 한번 나와. 1 다음에 누가 나올 수 있지? 1, 2 나올 수 있지. 1, 1 나오면 무조건 2가 나와야 돼. 2가 나왔으니까 이제 뒤에 누가 올 수 있어? 1, 1, 2 나올 수 있어. 그치? 1, 2 있지? 2. 네. 자, 그 다음에 2가 나왔어. 뭐가 나와야 돼? 1, 2. 1하고 2. 쎄. 미안해요. 내가 다시 만드는데. 여기 1하고 2. 여기는 1. 1밖에 안 돼요. 이제. 마지막. 1이 나왔으니까 1, 2 다 나오고. 여기는 2가 계속 2번 나왔으니까 1만 나와야 돼. 1 2번 나왔으니까 2만 나와야 돼. 바뀌었으니까 1, 2 나와야 돼. 여기는 뭐 나옵니까? 1, 2 다 나올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1, 2, 3, 4, 5, 6, 7, 8. 총 8개. 그래서 곱하기 2니까 16개. 이해했어요? 네, 605번까지만 하고 오늘 마치자. 6자리 문자열을 만드는데 첫 번째는 무조건 A. A끼리는 이웃하지 않는답니다.
그러면 여기는 무조건 B 나와야 되고 그 다음은 A하고 B 나올 수 있고 A 뒤에는 무조건 B B 다음에는 A, B 다 돼. B 다음에는 A, B 다 돼. A 다음은 B B 다음은 A, B 다 돼. A 다음은 B B 다음은 A, B 다 돼. A, B 다 돼. B A, B 다 돼. 피보나치 수라고 똑같네요. 어쨌든 그러면 경우수가 1, 2, 3, 4, 5, 6, 7, 8 8개가 나오게 돼서 전부 다 5번이 됩니다. 이해했어요? 과제는요? 291페이지까지입니다. 11월 14일까지 여기까지 풀어주고 앞에 있는 문제들도 예제 문제를 다 풀어야 돼요. 다 못 풀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남기는 쌤은 데이트 하는 거지. 좋게 해서 좋게. 어떻게 했어요? 뒤에.